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 이걸 구하라. 포인트는 이제 왜 저번이 등장했을 때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데 시간을 졸라 갖고 생각을 해봐도 사인 법칙으로 표현이 까다롭다. 그래서 그런데 주어져 있는 식의 형태가 대체라기보다는 애초에 사인 법칙보다 이게 먼저 떠오르는 것도 정상적인 사고가 되겠어요. 진술의 방향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으면 당연히 지금 여기가 5라고 주어졌으면 5-x를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애초에 1로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이거지. 이렇게 보면 문자의 개수가 3개 일 때 식의 개수가 몇 개 필요해? 3개가 아니에요. 3개면 범위가 아니고 값이 나오지. 이거 이해가나? 그래서 2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지금 파란색으로 적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유일하다라고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만약에 식의 개수가 3개가 되면 x가 범위가 아니고 값이다. 그러면 선생님 혹시 식의 개수가 1개여도 x의 범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모든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니까 뭐 그럴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게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온 상태에서 보면 3개에서 2개를 빼야 1개가 남고 그 한 문자에 대해서 범위를 구하라.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식의 한 개의 식을 더 찾아야 되고, 그게 뭐야? 하면 이거지. 이게 까다롭죠? 이게 포인트이긴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y제곱은 3 y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코사인, 저 각을 C라고 하겠어요. C. 여기가 C라고 적혀 있어서 코사인 C는 5분의 3이 되겠어요. 오케이? 이렇다. 이랬을 때, 자, 연립이고 등식이야. 뭐 하죠? 소거. 지금 이런 계산 능력은 기본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x의 범위를 구하려면. 그래서 y가 z 뭐 해야겠니? y를 곱한다. y는 선분의 길이니까, 왜냐하면 yz와 y제곱이 위에 버젓이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우변에 x만 있으니까. 그래서 y제곱은 이거죠, 이거. 그래서 x제곱, 이게 얼마라고? 5분의 3 맞나? 코사인가 5분의 3. 졸라 더럽네. 마이너스 5분의 18 좋은데? x 플러스 9 이렇게 되나? 아, 작다. yz는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된다. 그래서 5를 곱하나? 곱해야겠죠. 10 x제곱,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졸라 커지네. 18 좋은데? 자, 그 다음에 5는 25 얼마니? 30 43 x 플러스 45 맞나? 0보다 작다. 좀 제대로 했나? 오케이. 그래서 너의 이제 뛰어난 인수분해 실력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25 95 5 아이씨발 5 9 아이씨발 안 되나?
이거 잘못 적었나? 계산 똑바로 했나? 뭐 멘트 해주세요. 기다리겠어요? 위에 건 맞는 것 같은데 얘는 맞지? 5, 9. 아 여기 5, 9. 애초에 그거였나? 25, 18. 맞아. 아까 25, 18 그거였죠. 아 씨발 이게 안 되네. 자, 따라서 x의 범위는 뭐가 되느냐면 2분의 5, 5분의 9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나? 이러면 답이 나오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푼다. 이거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사인 법칙 대신에 원과 비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거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고 거기에 곁다리로 코사인 법칙이 들어가는데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것 자체보다는 이렇게 살펴보고 식의 필요성 이런 걸 느끼면서 가는 게 필요하고 이런 게 이 문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죠? 이럴 때. 그래서 뭘 생각해야죠? 얘기해봐. 그래서 일대를 생각한다. 이렇게 풀었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이렇게 풀어야겠어요? 이거는 그냥 꼼수지. 이 문제에 적당한. 그래서 이렇게 푸세요.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수학에서 다르면 같은 거를 경계로 생각한다. 뭐? 영역. 은 경계를 생각한다가 부등식을 풀 때는 등식을 생각한다가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같은 때가 언제야? 하면은 왜 그렇죠? 대칭. 그리고 또 언제야? 원의 생명은 중심.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서 이렇게 그었을 때 작다 라는 걸 알면 범위가 요 범위일 것이다. 요 범위일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땐 여기가 90도니까 소자 삼각형 3의 제곱은 그래서 요 점의 이름이 뭐 P 여기가 P1 여기가 P2라 하면 P1일 경우는 소자 삼각형에서 3의 제곱은 x 곱하기 5 P2인 경우는 x는 5의 반 그래서 저기와 같은 결론이 나온다 라는 생각은 이 삼각형과 삼각함수 단원과 무관하게 추론해 볼 수 있어야겠어요. 그런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단원 입장에서 보자면 이 풀이는 쓰레기 풀이가 되겠어요. 보편적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맞추고자 해서 맞춘 것에 불과하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네가 200을 못 넘은 이유는 이런 거 그래서 이거 필요해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기본적인 수식 처리 능력,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알겠죠? 사인 법칙 정리 문제였어요. 정리하세요. 증명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증명법이에요. 삼각형을 그리자. A, A.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뜬금없이 A, B, C 이렇게 해놓으면 좀 더러운데. 더럽지만 가겠어요. 더럽. 자,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이게 C가 되죠. 좀 더럽다 진짜. 더럽지만 가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너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 어디다가? 어디서 어디에다가? A에서 뭐? B로? 이렇게? 여기서 일로? 생긴 꼬라스니까 이런데? 이렇게 그어야겠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한다.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 하면은 뭐 어디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C 코사인 A. 여기는 C 사인 A. 그리고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뭐 어떻게 되는 거죠? A 제곱은 C 사인 A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 코사인 A의 제곱이다. 이거죠. 정리하면 저게 나오죠. 오케이? 이걸 정리하면 이게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야겠어요. 알겠지?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면 뭐 이거 갖고 고민을 해. 삼각형의 차례. 삼각형은 세 종류.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이렇게 나누고 변을 기준으로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 그것들의 교집합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선에 발을 내린다. 연장선 위에 수선에 발을 내린다. 기본적인 관점이고 부수적인 건 내분점이다. 방금 연장선이라고 표현했죠. 내분점이다. 뭐 이런 거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되겠어요. 직각 삼각형은 왜 안 건드려요?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삼각형이다. 직각. 오케이? 그래서 이런 수선을 내리는 건 기본적인 사고 방향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죠? 코사인 법칙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문제를 하나 풀어보기 전에 코사인 법칙 기본적인 이미지, 기본형, 저걸 기본형이라고 변형 뭐지? 코사인 A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A는
2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변형이라고 부르겠어요. 이 기본형의 이미지 뭐야? 이거라 이거지. 삼각형이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를 구한다. 그래서 두 변과 사이각이다. 두 변과 사이각을 알면 요 변을 구한다. 알겠죠? 셀을 펴보세요. 119페이지. 119페이지 827번. 827번 풀어보세요. 자, 보겠어요? 다시 한 번만. 맞았다. 또 한 명. 오케이. 두 명. 너도 맞았어? 응, 잘했어. 세 명. 그래도 많이 늘었네. 자, 이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기본적인 문제. 이건 어디에 속하는 유형이냐면 가계 이등분선. 이게 가계 이등분선이고 가계 이등분선 길이 구하는 게 수학의 기본적인 건데 특히 코사인 법칙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인데 거기에 변형 정도인 거지. 그래 풀어보면 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뭐 포인트는 이걸 x라고 놓는다. 그리고 요각과 요각의 관계를 생각한다. 이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라 하면 포인트는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파이다. 이거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뭐죠? 하면은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씨발 이거 정신 차려봐. 2 곱하기 6 곱하기 x 이렇게 되나? 6의 제곱 플러스 x 제곱 빼기 5의 제곱 이 되는 거고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3 곱하기 x 3의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포인트는 이럴 때 얘랑 얘의 합은 얼마가 돼? 0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기본 패턴이에요. 알아두세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알아두세요. 근데 이 문제를 풀라고 한 이유는 이게 아니고 뭘까? 뭐냐면 이거예요. 좋은 건 아닌데 알아는 둬야 돼. 내신을 위해서. 이 길이를 구하세요. 이거잖아. 나는 이거를 긋겠다. 여기가 어딜까? 어디겠니? 팔이 닿는 곳. 당연히 지금 333 일명 삼봉 안 웃네. 아직 그런 경지는 안 갔다는 건가? 삼봉 3트리플 이래야 되나? 우리 포카계에서는 삼봉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미친듯이 레이스를 하는데 다 좋았어 그래갖고 하다가 이제 진짜 포카한테 발표하고 이제 가산탕진 뭐하니 혼자서도 아이들 아무도 공감을 못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갔거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중선 정리를 쓰겠다. 여기가 x다. 여기를 y라 하죠.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지?
5의 제곱 플러스 x제곱은 2배의 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다. 그리고 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7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배의 3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다. 이거지. 오케이? 연립해서 x의 값이 여기서의 답과 같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시작. x의 값이 여기에서의 값과 같게 나오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연립을 어떻게 하면 되지? 문제는 연립을 못한다. 이런 건가? 보겠어요. 답이 나오나? 이거 지금 뭐냐면, 이거 x를 구하고 x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씨발. 정말 안 그랬겠지. 이건 x제곱과 y제곱에 대한 1차 연립 방정식이죠. x제곱과 y제곱에 대한 1차 연립 방정식이고, x의 제곱을 값을 구하면 x의 값을 구한 것과 같다가 되겠어요. 돼서 대칭식 오예 이러면서 뻘짓을 하고 있진 않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답이 나오거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사인 법칙 했잖아. 사인 법칙에서 조금 전에 문제에서 뭘 사용했냐면 원과 비례라는 걸 사용했지. 뭔 말이냐면 원주각이 일정하다를 수식으로 표현한 게 사인 법칙인데, 그걸 원주각이 일정하다를 수식으로 표현한 또 다른 놈이 뭐야? 원과 비례야. 근데 원과 비례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사인 법칙 대신에 사용할 수 있거나 오히려 사인 법칙 말고 그놈을 사용하게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해. 원과 비례의 뿌리는 닮음이고 닮음은 기본적으로 중요해서. 그런데 지금 이 중산 정리는 중산 정리를 이용한 거잖아. 이 중산 정리는 그 사인 법칙에 대하여 원과 비례가 가지는 역할을 하지는 못해. 이게 뭐냐 하면 이거잖아.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 90도가 아닐 때도 성립하는 2차의 등식. 이 두 개가 있으니 하나는 코사인 법칙이고 또 하나는 중산 정리다. 이거거든.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사인 법칙에 대신해서 원과 비례가 사용되듯 코사인 법칙을 대신해서 중산 정리가 사용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관점은 가지고 있자인데, 원과 비례는 아까 말했지만 좀 강력한데 얘는 강력하지 않아. 그냥 내신 대비로 알고만 있어라. 그런 거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면 이렇게 푸는 게 정상적인 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푸는 건 기교를 부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도 내신을 위해서는 이게 안 되잖아. 지금 안 됐잖아. 물론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변형으로 하지 않고 기본형으로 사용하는 학생도 있지. 이 풀이는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할 텐데 나는 그것보다는 여기서 변형, 여기서 변형, 그 합이 0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데도 이런 형태, 요렇게 중선 또는 뭐 3등분선 또는 가계 2등분선들을 구할 때 등장을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알아두라는 거고, 내가 알아두라는 대로 좀 알아두세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중선 정리도 그 대체자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건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될 때 이게 흔하게 된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될 때도 있으니까 대체제로 알아두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한 건. 알겠죠? 의도를 이해했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을 끝내는 건 아니고 이제 기본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다. 이건 변형인데요. 지금 이게 주제가 아니고 이거라고 했잖아.
이제 변형과 관련된 유형을 좀 살펴봐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요런 선, 가계 이등분선 구하기라고 선생은 유형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랑 또 하나가 분수식 계산이야, 계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